네, 안녕하세요. A단 영어학원 시험배우적 원장 정영석입니다. 제가 급하게 이렇게 함영고 2학년 총평을 찍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번 함영고 2학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날 시험이 영어였는데 영어를 보고 점수만 보고 멘탈이 깨지거나 그런 친구들을 위해 혹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의 점수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대체 함영고 2학년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이제 여름방학 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학기 요번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킬러 문항 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해드리고 여름방학과 2학기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요번에 함영고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랑 수학여행이 조금 밀리면서 시험 준비 기간이 타 학교 비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 중간고사가 5월 16일에 끝나고 이 기말고사 시험 사이의 기간 사이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함영고 친구들이 짧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의 지문의 양은 같았습니다. 교과서 두 과에 20지문 똑같이 들어갔으나 아이들 입장에서 올림포스 부교재 15지문에 모의고사 지문 5개가 추가되면서 약간 조금 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걸 시험이었습니다. 진짜 요번 함영고 기말고사 시험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디맨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단순 암기로는 부족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단순히 어휘력뿐만 아니라 응용력, 이 서술형 문제를 뒷부분에서 좀 보시겠지만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론할 수 있는 추론력까지 여러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이 나오게 된 배경은 중간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항상 함영고는 기말, 중간과 기말의 갭 차이가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 유독 컸던 시험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다는 시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재별 문항 비중은 마찬가지로 교과서 17%, 부교재 63%, 그리고 모의고사 20%로 역시나 올림포스 지문에서 가장 최다로 출제가 됐고 문항수로 보면 서술형은 교과서에서 2문제, 부교재에서 1문제, 모의고사에서 1문제,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100점이 20점이었고 역시나 부교재 올림포스에서 56.1점으로 객관식, 포함 61.1점으로 가장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 함영고 친구들은 앞으로 2학기 때도 공부를 할 때는 확실히 부교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하나 항상 서술형은 교과서에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근데 다행히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서술형은 난이도가 쉽고 충분히 학습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교재와 모의고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함영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가 3문제로 13.9점으로 100점이 가장 높았고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12.2점, 어법 문제가 3문제 11점으로 탑3 안에 들어왔고 기타 등등 영작 여러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어려웠습니다. 난이도 하나 중이 없었고 대입파, 주제 제목 요지를 물어보는 내용 또한 글을 조금 더 앞문장, 뒷문장에 추가하거나 지문을 아예 바꿀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마찬가지로 어법과 어휘 같은 경우도 밑줄 친 문장에서 찾는 거나 혹은 어휘를 유의어로 더 바꿔놓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입학에 비해서는 어법, 어휘의 난이도는 조금 더 쉬웠습니다. 순서, 삽입, 무관이 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원래 기본적인 유형으로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 함영고에서 순서 문제 같은 경우도 새로운 지문들을 거의 완전 창조하듯이 예를 들어 5문장 됐던 지문이 10문장으로 늘어나서 순서 문제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던 지문의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베스트 3에 들 만큼 난이도가 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서술형은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처럼 극상이었습니다. 정말 난이도가 어려웠고 다만 교과서 서술형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요번 시험 한 킬러문항 베스트 3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13번 함의출 문제를 보고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노란색으로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원래 지문에 어떤 새로운 문장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추가를 하고 나서 또 끝이 아니라
보니까 이 밑줄친 문장으로 물어보는 지문 자체가 추가된 지문에서 추가된 문장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걸 넘어서 이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배점이 높은 4.7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하고 도대체 어떻게 풀었어야 하냐? 일단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다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가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고 역사학자들이 그런 과거를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이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본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줄친 문장을 보면 미리 알고 있던 거에 대한 이점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5번 선지인 역사라는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고려해 과거를 해석한다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5번 문제를 골랐어야 되는데 3번 보기를 많이 골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냐면 받아들이기 전에 2차 자료를 평가한다. 여기 평가한다까지만 봤을 때는 이 과학자들이 미리 이득을 얻을 수 있네? 라고 느낄 수 있으나 비판적으로 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첫 번째 밑줄친 문장을 해석하고 내용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 선지가 결국 완벽히 해석이 돼야만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오답을 킬러 오답으로 함의추 선정을 했고 두 번째 빈칸입니다. 요번 학년부 2학년 학교 선생님들이 원래 있던 본문을 2번 고쳤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시험을 출제하고 나서 시험을 준비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출제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 교과서를 바꾸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빈칸 문제 19번 같은 경우도 오답률 1위로 예상을 하는데 이 형광 패치에 있는 문장은 처음 보는 문장들입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빈칸을 처음 보는 문장에 뚫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빈칸이 해석이 안 되면 역시 못 맞췄을 건데 여기에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이 원래 본문에 여기 있던 다른 단어들을 이 단어로 바꿀 거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된 문장을 한번 암시해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조금 미리 인지하고 공부를 했더라면 맞출 수 있었으나 왜 어려웠냐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책에 대한 지식을 잘 흡수하고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 책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빈칸을 보면 우리의 나약함과 취약함에 대한 지각이 배움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반면 서서히 스며드는 우월감은 마이너스, 즉 안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1번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진다. 마이너스 성질이긴 하나 내용과 무관한 성질을 지워줬어야 되는 거고 개인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조장한다. 마찬가지로 글의 색깔은 마이너스나 이 글과 무관했습니다. 우월감은 결국 책으로 들어오는 다양성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번에 이로즈 이거 마찬가지로 싱크로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여기다 활용함으로써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변형을 했지만 너네가 교과서 기준으로 단어만 공부를 한다면 맞출 수 있어 라고 힌트를 줬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지적 자극에 대한 개방성을 약화시킨다, 침식시킨다라는 3번을 골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5번을 고른 친구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글의 내용 파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하나 5번 성지만 유일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플러스 완전 반대 보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 문장을 바꿀 거야 라는 단서를 줬고 내용과 결국 정확한 단어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확실히 처음 보는 문장들이 나타나면서 어려웠습니다. 진짜 이번 소수형 4문제 중에 2문제는 솔직히 풀만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출제된 문제들. 다만 서술형 문제 2문제가 정말 거의 말도 안 되는 영작을 할 정도로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지문의 내용 자체도 어려웠을 뿐더러 이 아래쪽에 새로운 문장들을 추가하면서 너네들이 봤던 지문이지만 좀 더 어려워 라는 인식을 줬는데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보기의 표현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배열하시오 했는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배열하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100점 6점이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학원보는 기말고사 때 이러한 유형들이 나올 건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이
이 내용의 지문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내용을 만들었고, 뭐를 했는지 내용 파악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해석을 해보면, 철학자들은 기억과 유사한 경험을 실제 기억과 구분하는 과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걸 봤을 때, 내용상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일단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철학자들은 인위적 정의를 사용하고 이 유사 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실제 기억과 구별되는 유사 경험을 설명했고 이를 통해서 기억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한국말로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애초에 배열조차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친구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긴 단어들을 보고 도대체 모든 걸 써야 하고 변형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영작의 방법은 동사를 찾는 겁니다. 이 문장들을 봤을 때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게 coined 그리고 enable, used 이 세 개를 동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먼저 기억을 해놓고 이 한국말에 대한 답변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임의적 정의를 사용하고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게 떠오르면 마찬가지로 그대로 영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철학자들은 사용했다. 이 임의적 정의 그리고 만들어냈다. 이 기억들을 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하기 위해라는 걸 영작이 될 뿐더러 이제 동사가 남은 게 enable 하나밖에 없네. 근데 또 동사를 쓰지 말고 변형하라고 했네. 대부분 변형은 99% 동사에서 변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철학자들이 이런 걸 했고 이걸 통해서 이걸 할 수 있게 됐네 라는 동사 구문까지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난이도로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4번에도 나왔지만 앞에 한 문제 더 나왔습니다. 5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5점, 6점이라는 고난이도 선수랑 11점을 깎고 들어갈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났고 아직 시험이 4번이 더 남았습니다. 2학년 2학기 중간, 2학년 2학기 기말, 3학년 1학기 중간, 3학년 1학기 기말까지 4번의 시험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과 2학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결국 대학에 바뀔 건데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함영고의 2학기 일정입니다. 이거는 함영고 초편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1학기와. 우리 일반 타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9월 29일날 시작해서 10월 1일날 끝이 납니다. 근데 함영고는 10월 20일날 중간고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소리는 뭐냐? 1학기와 일정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학기에서는 한번 경험을 했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수행평가의 양도 많고 결국 공부할 시간 자체가 또 부족하다라는 걸 지금부터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2학기 때 똑같이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합니다.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여름방학 때 어휘력을 무조건 극대화해야 됩니다. 왜 극대화해야 되냐?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에 있는 단어는 결국 내 근본적인 어휘력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최소 고등학교 1에서 60과 크레이지 모드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단어만 암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함영고 2학년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어휘력을 극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처럼 새로운 문장들이 추가되고 순서 문제가 나올 때 완전 새로운 지문이 창조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흐름에 맞게 연결성을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 진짜 학술적인 용어들을 어떻게 연결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연습할 수 있는 서킷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름방학 때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법과 어휘에서는 이 단순히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시험에는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꿔서 나오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도치 부분이 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내가 완벽한 개념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한 상대고리를 알 수 있는지 이걸 변형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규 커리큘럼을 통해서 각자에 맞는 걸로 적용 연습을 꼭 연습을 할 거고 마지막 결국 함영고는 2학기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는 쉽고 기말고사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기말고사에서 등급이 갈리는 건 아까 보신 것처럼 서술형입니다. 그럼 서술형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동사를 먼저 찾거나
이 주체가 누군지 한국말을 먼저 기억하거나 이거에 대한 내신 영장 특강을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여 정확하게 문장을 배열하는 연습, 더 나아가서는 서술형 올킬이라는 진짜 서술형 대비를 통해서 상위권으로 갈 친구들은 서술형 대비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어렵고 고생했을 겁니다. 문제를 딱 보고 시험이 딱 끝났는데 와 이게 뭐지? 라는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떨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강합니다. 여러분들 3학년이 아니고 아직 시험은 4번은 더 남았습니다. 이 4번을 다시 한번 하면보가 이런 학교구나, 내가 이렇게 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내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이렇게 원장님처럼 시험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약점과 함영고에 대한 내신 분석을 철저히 하여 결국 여러분들이 2학기 때는 이번 시험 1학기처럼 똑같이 힘든 일정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번 시험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나면 선생님과 함께 로드맵 짜고 여름방학 계획표 짜서 2학기 때는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Nothing is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못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안 하는 친구들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명고 2학년 총평 마치겠습니다.